안녕하십니까, 이순열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영화 기획과 시나리오 그리고 스텝 구성과 캐스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작사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조달하게 됩니다. 보통 한국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평균 총 제작비가 2007년도 기준으로 37억이 넘었고, 얼마 전에 개봉되었던 놈놈놈이라는 영화의 경우 200억이 넘었고, 이준익 감독의 님은 먼 곳에는 100억이 넘는 총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영화 제작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까요? 영화 초창기에는 영화사나 지방업자들에 의해서 제작비가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제작비 규모가 커지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영화가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과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는 전문 투자회사가 정착되어서 지금은 제작사나 특정 개인이 제작비를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을 위한 영화 제작비 조달을 위한 필수 과정인 제작 기획서 작성에서 투자 유치까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각 파트별 스태프들과 주연 배우들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촬영 준비 전에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 즉 제작비 투자 유치에 나서게 된다. 최근 한국 영화의 투자 환경은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인한 부가 판권 시장의 붕괴, 해외 수출의 부진, 그리고 불합리한 수익 배분 구조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또한 해외 영화 시장의 전면 개방, 스크린 쿼터 축소,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 시장의 투자 유치는 과거와 달리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단순한 홍보, 마케팅용으로 활용되던 영화 제작 기획서는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화는 예술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때론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고도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작 당시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가 크게 성공을 해서 수백억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획 개발 단계부터 정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근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맨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제작 기획서 작성입니다. 제작 기획서는 영화의 제작 방향과 다루려는 이야기, 또 참여하는 스태프과 배우, 예산과 스케줄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양식은 제작사마다 혹은 영화의 특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영화에 대한 소개와 시놉시스, 또 주요 캐스팅안과 필요한 예산, 그리고 영화의 전체 제작 스케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외에도 영화의 신뢰도를 높일 만한 시장조사 결과와 최근 성공한 영화의 경향 분석 등의 데이터를 작성해서 첨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 비해서 제작비 규모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 영화가 제작될 때에도 자료로 남기 때문에 이 제작 기획서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제작 기획서는 투자사뿐만 아니라 약간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서 같은 내용의 일부 내용을 빼고 언론사나 협찬사 등의 마케팅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작 기획서 작성 내용과 이를 참고한 제작비 예산서에 관해서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영화 기획서가 이제 어떻게 설득 논의를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뭐 투자자를 설득할 것이냐, 뭐 이 마케팅 환경에서 배급자들을 설득할 것이냐, 혹은
이 감독이라든가 스텝이라든가 그 일을 주체로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냐. 물론 그것들이 다 같이 한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씩은 이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을 위한 형태라면 결론 부분은 결국은 이 투자 논리에서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재생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영화 기획 이외에도 뭐 이 부가판권이라든가 혹은 뭐 최근에 많이 아직도 언급되고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라든가 이런 그 사업적 환경도 많이 고려한 상태에서 이 기획서를 쓰거나 또 배급 환경일 경우에 뭐 최근에 저희가 뭐 예술 영화들을 배급할 이 극장들이 점점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영화가 이 일반 관객을 만났을 때 어떤 형태의 이 결과들을 낼 수 있는지 뭐 일템 뭐 조사를 해서 그 반응도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게 너무 아트 영화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좀 와이드 개봉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조사 환경에 근거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 또 주변 사업적 기획 근거를 가지고 그 리스크 해칭을 해서 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또 그거 이외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그 컨텐츠 자체 갖고 있는 힘 가지고 뭐 이 기획서의 논리적인 부분 근거 말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이야기가 만들어야 될 어떤 시대적 소명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는 거는 어떤 인간의 논리적으로 마케팅 기획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걸 떠나거든요. 뭐 감독이 어느 날 불쑥 갖고 온 시나리오는 정말로 기획서 없이도 영화가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몇 가지 것들은 그걸 읽는 대상을 설득하는 논리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결국 좋은 기획서는 그 기획자의 좋은 진정성이 들어가 있거나 그 진정성을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은 어떤 조사가 기반이 되거나 일반 반응도 측정이 들어가 있다거나 어떤 설득 논리를 갖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배우 캐스팅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영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목적으로도 좀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되겠죠. 이제 영화를 뭐 제작하기 위해서 보통 한 편당 20억에서 뭐 30억 이상, 뭐 더 많이는 100억까지도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해서 그 투자자들을 이제 한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제 투자 제안서, 뭐 제작 기획서 이런 게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예. 보통은 영화사에서 뭐 기획실에서 뭐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프로젝트 뭐 PD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보통은 이제 제작사의 기획실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이제 종종 이제 프로듀서들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신생 영화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사에 대한 소개가 많이 부분 중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름이 좀 알려진 회사 같은 경우는 작품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캐스팅을 어떤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뭐 캐스팅 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놉시스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뭐 그러니까 투자사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시놉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시놉에서 좀 재미를 줘야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까지 좀 무난하게 읽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관객이 들면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객을 목표로 해서 이 영화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화 제작비는 크게 순 제작비와 총 제작비로 나누어 산정을 한다. 순 제작비는 보통 영화의 기획 개발 단계부터 영화가 완성되는 최종 단계, 즉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소요되는 모든 제작비를 말한다. 총 제작비는 순 제작비와 영화 제작 이후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내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통 P&A, 즉 프린트 비용을 포함한 배급 경비와 마케팅, 홍보, 광고에 필요한 비용이 해당된다. 제작 예산서는 보통 순 제작비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제작 예산서의 형식은 제작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인건비와 촬영 진행비, 기자재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인건비는 배우 출연료와 스텝의 임금이 포함되고 촬영 진행비는 기획 개발 단계 및 촬영 후반 작업 과정을 세분화하여 식대 교통비까지 포함한 각 단계별 진행비를 산출한 비용이다. 또한 기자재 비용은 촬영이나 조명 등의 모든 촬영 장비 대여료와 구입비를 포함한 내용이다. 재작년에 헐리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헐리데이라는 영화는 그 80년대, 88년도에 그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지강원 사건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것인데, 요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었고, 이거를 갖다가 영화화하는데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그 영화가 일부 들어가다가 아마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영화를 하려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되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분명히 그 실화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없이 사는 사람들, 또 뭐 그런 대변을 해서 이게 굉장히 흥행력이 있겠다라고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도 영화를 보고 저희들도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 개봉을 하고 결과를 보니까는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흥행이 되질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 파악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시장 파악을 잘 못한 거죠. 관객의 눈높이를 저희가 잘 못 읽었다고 봐야죠. 영화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갬블하고 똑같습니다. 흥행이 대박이 되기도 하고 쪽박이 되기도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획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흥행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 기획을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만은 철저히 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력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형식이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어떤 진솔된 생각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획서를 읽는 사람이 보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획서의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또 형식의 틀을 갖추지 않고는 그 과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환경 분석이라든가 시장 배경이라든가 기획을 하게 된 배경, 그 경쟁 상황, 그 영화라는 상품이 또 저희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이 있거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인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이 기획서 안에 사실 담으려고 그러면은 많은 정보 수집과 독서량과 또 직관적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획서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좋은 기획서를 많이 베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1차 초보자들이 시작할 때 좋은 기획서를 많이 수집을 해봐라. 그리고 그대로 써보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넣어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좋은 기획서를 똑같이 써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런 형식의 이 논리적 배경에는 이런 결론을 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획서를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은 그 형식을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한 번 더 재창조할 수 있거든요. 형식을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좋은 기획서를 많이 수집하고 모으고 똑같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기획서를 가지고 먼저 자기가 좋은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아니면 깊은 생각을 많이 해서 결론을 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고 그 결론에다가 스트럭처를 역으로 맞추는 방법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막 좋았는데 대안이나 결론을 못 내서 기획서를 마무리 못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심자가 좋은 기획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좋은 기획서를 많이 훔쳐보긴 하고,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그 결론을 가지고 역으로 재조합하면은 자기류의 기획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형식을 무너뜨리는 그 자기의 설득 논리를 가진 기획서를 갖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영화에서 그 제작 기획서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작 기획서에는 그 정확한 작품의 컨셉과 연출자의 의도 또 방향 등이 나타나야 하고 또 작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캐스팅안과 영화 규모에 맞는 투명하고 적절한 예산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가 지향하는 목표와 관객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측 가능한 데이터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처럼 제작기획서는 투자사에서 작품의 완성도와 흥행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충분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예산서 양식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영화 산업노조가 출범되고 영화 제작가협회의 수년간 연구 결과에 의해서 서서히 통일된 표준 예산서 양식을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는 또 별도로 거론은 안 했지만 이 제작 기획서를 만들 때 투자사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을까? 여기는 사실 제작 기획서 만들 당시에는 영화 초창기 부분이고요. 개봉할 당시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경제와 영화가 관계가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불황일 때는 작품성이 좋고 이렇게 멜로 영화 정도는 그런 영화는 잘 안 됩니다. 되게 침울할 때는 코미디 영화가 잘 되거든요. 실제로 이 영화가 기획을 해서 1년 뒤에 개봉을 하는데 개봉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좋을 것 같은가 나쁠 것 같은가 이것도 예측을 해서 어떤 기획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한 37억 정도 드는데 뭐 놈놈놈이나 이런 거 몇 가지 케이스를 빼고는 사실 평균 제작비 내에서 제작비를 책정해야지 우리나라에서 개봉해서 만약에 300억, 400억을 들인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서 그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개봉 시기라든가 어떤 제작비의 평균 제작비 그 선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제작 기획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거까지 다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배우입니다. 투자사에서 예를 들면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 오면 투자를 하겠다. 사실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기획서 작성도 참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배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치밀하고 투명한 제작 기획서가 작성이 되면 완성된 시나리오와 함께 이제 투자 제안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투자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또 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조폭마누라 2의 경우에는 조폭마누라 1편이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죠. 그러다 보면 시리즈물인 2를 만든다고 제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뭐 속된 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사들은 이 영화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거꾸로 투자사가 제작사에 찾아와 가지고 이 영화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제작사에서 모든 걸 기획서를 만들어서 투자사에 제출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간혹 영화의 지명도라든가 어떤 탑 배우의 캐스팅이 완료됐다라든가 어떤 제작사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든가 또 전작이 대단히 히트친 상품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 투자사가 거꾸로 제작사에 와서 투자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기획되고 만들어져서 상영되는 일련의 과정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 자체의 구성과 완성도에 해당하는 내적 요소, 수익을 실현시키는 과정과 제작비에 해당하는 외적 요소, 영화를 포장해서 알리는 마케팅과 배급하는 시장 요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적 요소는 영화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시놉시스의 개발과 시나리오의 완성, 현대 영화 산업의 핵심 요소인 스타 마케팅을 주도하는 주연 배우, 영화 제작의 전체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 제작 과정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제작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영화 전체의 구성과 완성도를 위해 협력하며 영화라는 결정체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외적 요소는 극장, 비디오, DVD, 공중파, 케이블, 온라인, 모바일에 이르는 일련의 수익 실현 과정인 수익 구성과 손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제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영화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투자 없이는 어떠한 영화도 만들어질 수 없으며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통해 수익의 실현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 요소는 영화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관객을 극장에 오게 만드는 마케팅, 수익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제작사와 극장을 연결시키는 배급사,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개봉 시기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영화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시켜주고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영화를 구성하며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사에서 저희와 투심 단계를 진행할 때는 크게 약 한 3가지 정도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컨셉 단계에서 투심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컨셉의 작품이고 더불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한 트리트먼트 형태,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트리트먼트 형태로 우리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라고 해서 소통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보다 좀 더 발전된 단계로 해서 시나리오가 첨부가 돼서 아직 배우나 감독님은 세팅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증을 하고 또 이 작품에 투자를 해줄 수 있냐고 묻는 단계에서 세 번째는 이제 보다 완전히 이제 나아간 단계죠. 시나리오도 세팅이 되어 있고 감독님도 연출자가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배우분도 픽스가 되어 있어서 자 당신이 이 작품에 투자를 하겠냐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는 수준에서 나아가는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단계를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밑자료들은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제작 계획서, 이 작품과 관련된 뭐 시놉시스, 그리고 이 작품 관련된 어떤 제작 정보들, 요약되어 있는 제작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작품의 예산, 이 작품의 예산은 순제작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PN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총 제작비는 그래서 뭐 대략 30억이다, 40억이다 라는 이제 예산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죠. 과연 우리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나리오. 네 번째는 이 작품에 참여하는 뭐 감독님과 배우를 비롯한 여러 스태프분들의 어떤 그 스텝 이력들이 들어있는 그런 기본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투심을 하고요. 투심을 할 때 투심 담당자로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창 그 스타 배우에 대해서 저희가 치중할 경우에는 스타 배우가 출연하느냐 마느냐도 영화의 어떤 투심 단계에서 결정해야 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투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배우가 붙든 혹은 어떤 제작사가 붙든 시나리오가 아주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영화가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판단한다면 그 영화의 어떤 마이너스 혹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적자가 낼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나리오 가장 저희는 지금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아마 CJ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쇼박스, 롯데 엔터테인먼트 정도 되는 이제 배급을 같이 하는 이제 대기업에서 들어온 이제 뭐 4대 메이저라고 하는 뭐 그런 투자 배급사들이 있는데요. 이쪽이랑 먼저 컨택을 해서 그 작품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조폭마늘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쇼박스라는 그 오리온 그룹 쪽에 있는 투자사랑 진행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쇼박스에서 투자에 대한 100%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쇼박스만 컨택을 하고 끝났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롯데 엔터테인먼트랑 진행을 했는데 롯데에서 일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진 시네마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나머지 창투사들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의 제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투자 부분들, 뭐 소액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뭐 또 진행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상품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 투자자를 모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영화 쪽은 그런 경우는 사실 없고요.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 맨투맨으로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쇼박스를 만난다는 경우 쇼박스 담당자를 만나서 이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나 투자 제안서를 건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그 앞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10군데 투자자를 만나게 되려면은 10번의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물건 같이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원하는 투자사나 창투사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그 담당자를 만나서 그쪽과 뭐 미팅을 잡아서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배우 그리고 이 작품의 예산 더불어서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어낼 프로덕션의 제작사의 제작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 영화계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더불어서 한국 영화의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투자할 때, 투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의 예산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난해 평균 순제작비, 약 2007년도의 순제작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0억대 미만의 영화를 모두 다 포함했을 때 약 43억 정도, 42억에서 43억 정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약 140에서 1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BEP 포인트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BEP가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익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단계인데요. 그러나 지난해, 지지난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영화에는 사실 BEP에 도달한 영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들이 50만을 넘는 영화들도 많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수익적으로 저희를 포함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손실을 상당히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이 영화가 손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적어도 40만, 50만 밖에 관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산이 적은 예산을 차지해서 손실을 좀 적게 보게 만드는 구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투자자에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근거와 기준점을 만들어서 시나리오, 제작비, 배우, 감독 각각의 포션을 평가를 해서 투심을 하지만 너무나 재밌는 건 영화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긴다고 해서 흥행하는 영화는 흥행을 장담할 수 있는 영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사라 하면 제공사와 공동 제공사가 있습니다. 이 제공사라 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제작 투자사를 말하는 건데요. 제작사와 만나서 이 작품에 투자 결정을 해서 내가 이 작품과 관련된 총 제작비를 제가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투자를 하지만 또 다른 그 창투사나 또 다른 투자사 혹은 배급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 작품의 제작비를 100% 완성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제작투자사 혹은 제공사이고요. 이런 제작투자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가 공동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업계 표현을 하면 창업투자사, 창투사 혹은 벤처캐피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모태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창투사나 혹은 여러 회사들, 영화와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회사들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 투자자 혹은 회사 투자를 받아서 정부 돈을 받지 않는 또 펀드를 받는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창투사들이 이제 그 말씀드렸던 투자사, 공동제공사인데요. 이 창투사들은 저희 같은 제공사들이 하는 영화에 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50억짜리 영화다라고 했을 때 5억에서 10억 정도의 부분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노리는, 그래서 수익 배당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창투사이자 공동제공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창투사들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공사, 제작투자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크게 제작투자사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그리고 영화 업계에서 일한 어떤 중견 투자사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CJ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주 미디어플렉스, 그리고 롯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쪽에서 일을 했던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 같은 IM 피처스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물론 이제 지금은 프리머스와 또 관련이 있으면 조금 다른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시네마 서비스가 이제 가장 뭐 비근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IM 피처스, 그리고 괴물을 제공하고 제작했던 청어람,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를 제공하고 제작했던 KM 컬처, 그리고 MNFC, 그리고 최근에 크러싱을 제작 투자를 담당했던 벤티지,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2008년도 약 7월에서 8월 달에 개봉할 김수로 씨 주연의 우리 학교 ET라는 영화를 제작 투자를 담당한 소빅과 같은 회사들이 중견 영화사 개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로 제작 투자를 담당하는 대기업도 자본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CJ, 쇼박스, 롯데 같은 회사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통신 자본이 들어오면서 SKT와 KT가 들어와 있는 제작 투자사들도 있죠. SK텔레콤은 본사에서 이제 제작 투자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KT는 사이더스 FNH라는 제작을 겸하고 있는 타짜를 제작했던 이 제작사에 제작 투자 권한을 주어서 지금 제작 투자를 담당하는 사이더스 FNH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국내 영화 투자 전문에서는 크게 그 대기업 계열의 투자사와 뭐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CJ라든가 롯데라든가 쇼박스 또 SK 뭐 이런 대기업 계열의 투자사와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는 창업 투자 회사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영화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회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투자 의뢰를 받은 회사들은 몇 차례의 내부 심사를 거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에 대한 투자가 결정이 되면 제작사는 자신의 영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배급사와 컨택을 하게 되는데요. 극장 체인을 가진 주요 배급사들의 경우에는 저마다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에서는 영화의 성공을 위해서 배급사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J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롯데시네마의 경우에는 지방에 좋은 위치에 극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배급사들보다 특정 지역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역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영화들의 경우 특정 배급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근교에서는 이 멜로나 드라마 위주의 영화가 잘 되고요. 지방에서는 코미디나 액션 영화의 위주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만들었던 조폭마누라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 들은 스코어보다는 지방 관객이 훨씬 많았거든요. 또 예를 들자면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많고 지방에 적고 서울에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영화의 특성별로 이게 지방에서 많이 드는 영화냐 서울에서 많이 드는 영화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사에서는 이 배급사를 결정할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배급사가 강세를 띠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배급사와 컨택을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급사가 결정이 되면 배급사에서는 완성된 영화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배급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 배급 규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론에 계속 오픈되고 있던 뭐 어떤 영화가 뭐 스크린을 500개를 했다, 700개를 했다. 뭐 이런 배급 규모를 영화의 완성도라든가 흥행성을 판단해서 배급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극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해당 영화에 필름을 공급해서 개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8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 지역은 주로 제작사가 직접 배급을 했습니다. 그 서울의 재개봉관이나 중소도시는 지방 배급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식, 단매라고 하는데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배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미국 직배사들이 영업이 본격화되고 국내 영화 시장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영화 사업에 진출해서 이제는 전국 동시 개봉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영화의 프린트 벌수 제한이 폐지되고 멀티플렉스
극장이 늘어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일부 블록버스터 영화의 경우 개봉 스크린의 숫자가 전체 스크린 수의 3분의 1이 넘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인사이드 무비 함께 보시죠. 햄 같으면 싸나치면 딸아를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갈 수 있습니까? 예? 이 영화는 뭐 무엇을 표현하자, 무엇을 말하자가 아니라 관객들한테 어떻게 접근할까 때 무조건 웃음을 주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소재가 그렇게 굉장히 뭐 기발한 재기발랄한 소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제나 봐왔던 코미디일 수도 있는데 요즘 너무 뭐 물론 좋은 영화들 되게 많지만 관객들이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가 한동안 좀 너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기 배우 두 분한테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부리고 싶은 멋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난장판 소동극으로 한번 재미있게 표현해보자라고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둔 거고요. 감독님이 술을 먹은 것보다 안 먹은 게 더 재밌다고 그래서요. 그냥 안 먹고 찍었어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많이 마신 것은 8잔에서 9잔을 연거푸 마셨어야 돼요. 그 초반에 나오잖아요. 배반의 장미 부르면서 막 이렇게 술 마시는 씬이 있는데 그때 9잔 먹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벌떡 일어났는데 감독님이 배가 보인다고 빨리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액션! 개자식! 야! 너 또라이지? 제가 생각했던 애드립은 지금 여기 보신 거 말고도 아마 편집된 부분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거는 그 신희 씨하고 했을 때 그 애드립이 좀 기억이 나고요. 갑자기 신희 씨 얼굴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그 쪽제비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냥 그거를 쳤던 게 감독님이 굉장히 진짜 비슷한 거 신희 씨한테 정말 죄송한데 비슷한 거 근데 좀 재밌다고 그러셨고 또 거기서 또 저한테 그 신희 씨가 그런 욕설을 했을 때 뭐야 신이야 이랬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흥분해서 새끼요 정말 이렇게 큰 새끼 보셨어요? 라고 했던 그런 애드립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도 없다. 너 말하지 말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달려! 오랜만에 멤버들 제대로 뭉쳤으니까 오늘 한번 끝까지 달려보자고. 장수? 의찬 족발, 의찬은 닭발. I'm longing for your call and my fingers just can't. 내 말이야! 나 저기 무슨 것 좀 가져와봐봐, 삼두쓰게!
그냥 빨리 쓰고 가세요. 서툴려나! 알았어, 씨. 널 위해 준비했어. 들어갈게. 그럼 비용지. 엉덩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 룸서비스 포함 숙박료는 241만 7,450원입니다. 니가 뭘 잘했다고 징징대냐 징징대기. 너나 그만해. 그렇게 악플. 야! 너 또라이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예, 지금까지 영화 제작 기획서를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보통 뭐 3억에서 5억.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거대한의 블루, 15년 전에, 20년 전이군요. 20년 전에 만들었던 거대한의 블루라는 영화를 11억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 영화 제작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제작비가 37억이 넘고 이제는 뭐 200억이 넘는 영화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가 예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술을 포장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본의 논리를 벗어난 영화는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데 한 편에 100억이 넘는 영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100억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영화에 투자를 하기 위한 제작 기획서의 작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명하였던 배우 캐스팅도 있고 여러 가지 스텝 구성이라든가 연출자의 몫이라든가 모든 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기 위한 제작 기획서의 작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새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시나리오 완성, 스텝 구성, 캐스팅의 과정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투자와 배급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화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제작비가 상승하게 되면서 투자 유치는 영화 제작에 있어 이제는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나리오와 함께 영화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제작 기획서 역시 영화 투자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서 잠깐 다루어졌던 각 파트별 스태프들의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